18세기 초기 고고학자들은 유럽의 역사는 로마 시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이사르 이전의 석기, 청동기 유물들은 대부분이 박물관 창고에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역사의 원천으로 인용되던 성서의 기록은 그런 자료에 대해 어떤 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바이킹의 후에 덴마크에 있는 기독교 이전 유물에 대하여 강한 애국주의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06년 덴마크 정부는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고고학자 위르겐센 톰센을 초빙해 그의 창고에 무질서하게 쌓여있던 수천 점의 수집품들을 정리해 전시하도록 합니다.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의 톰센은 유물들의 고유 번호를 매기고 목록화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고대 석기와 청동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톰센은 대부분의 수집품이 무덤에서 나온 것에 주목하고 부장된 유물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다가 사용한 재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유용해 보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물들의 재료에 따라 석기, 청동기, 철기의 3시대로 분류하니 체계적이고 깔끔했으며, 1816년 덴마크 국립박물관은 성공적으로 개막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북유럽 고대 문화 안내서란 책 한 권을 출간했는데, 이 3시대 체계는 빠르게 유럽 고고학의 혼란을 잠재웠고, 그 틀은 현재까지도 고고학의 신성 불가침의 성역처럼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동은 구리의 주석 혹은 비소를 혼합한 합금으로 원시적 화로만 있어도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려 녹이는 게 가능하며, 이 청동액체를 코프집 틀에 부어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야금술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3200년 전 중동의 쿠라 아라시스 문화에서 비소 청동을 이용한 것이 최초 청동기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석의 생산지는 아나톨리아 캐스텔과 자그로스 산맥 두 곳에 한정되어 귀한 자원이었으며, 이 때문에 아나톨리아의 하티 문명과 자그로스 산맥의 엘람 누리스탄 문명은 청동 재련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엘람 왕국은 수메르에 비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자적 문자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예술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반면 철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이 황철광 자철석, 적철석의 광물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강철은 최소 1500도 이상 고온에서 석회석과 수술 첨가에 8시간 이상을 가열해야만 합니다. 이런 복잡한 재련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진보된 형태의 고로가 필요하고, 또한 녹아내린 슬래그를 그대로 식히면 상품성 없는 푸석푸석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단조 작업을 거쳐야만 불순물이 제거되어 단단한 강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강철은 청동을 만드는 것보다 고급 기술력, 많은 시간, 힘든 노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이런 이유로 히타이트에서 철기 시대가 개막되기까지 150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청동기 시대에도 철을 이용한 유물이 드물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철을 재련 과정 없이 그대로 가공한 것입니다. 전체 운석의 6% 정도가 철과 니켈이 결합한 철질 운석으로 대기권의 막대한 마찰열에 자연적 재련 과정이 발생해 불순물이 제거되며, 니켈 함량이 최소 5% 이상 함유되어 녹이 슬지 않고 잘 깨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가집니다. 메소포타미아인은 운철을 하늘에서 내려온 금속이란 뜻의 암바르, 이집트인은 바네페로 부르고 신성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철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놀랍게도 기원전 3200년 전 이집트 서낭조 시대의 게르제 철 구슬입니다. 1911년 영국학자 제럴드 웨인라이트가 게르제 지역 왕족의 무덤에서 목걸이에 묶여있는 특이한 재질의 장신구를 발견하였는데, 얇은 철판이 대롱 형태로 말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 연구진은 전자현미경 엑스레이 검사와 CT 스캔을 통해 니켈 함량이 8%, 푸른색은 최고 30%까지 고농도임을 밝혀냈습니다. 운철을 실온에서 절단해 망치로 두드려 편 후 튜브 형태로 돌돌 마는 냉간 당조 방식으로 만들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기원전 2500년 가장 오래된 최초의 철제칼 알라카 회이크 단검 또한
운석절로 만들어졌으며 알라카회이크 지역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최초의 문명 탄생지 아나톨리아 고원에 위치합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은 주석, 금, 은, 구리, 납, 흑요석에 광물들이 풍부하여 채광 재련 기술이 자연적으로 발달했으며 히타이트 제국의 모체 하티 문명 중심지가 하투샤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시대 근동의 세력도를 보면 하티 왕국이 그리스 에게의 지역과 메소포타미아의 가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변에 아무르, 미타니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알라카회이크 유적을 잠시 살펴보면 한 쌍의 스핑크스 출입구가 독특하며 하티안 왕족의 무덤 1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덤 부장품에는 당시 최고의 청동기 기술력을 보여주는 태양원판, 아름다운 뿔이 인상적인 사슴신 룬티아 조각상, 정교한 금 장식품과 청동 유물들이 다량 발굴되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남성 유골에서는 목걸이와 팔찌, 발찌에 다양한 장신구가 묻혀 있었고 여성 유골에서는 오히려 단검, 철퇴, 곤봉과 같은 무기가 묻혀 있었습니다. 당시 하티 문명의 석재 가공 기술력은 대피라미드를 건설 중이던 이집트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었지만 금속 재련 기술력만큼은 최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단검 또한 분석 결과 니켈이 7%가량 함유된 운석철로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2300년 시리아 우멜 마라 지역의 무덤에서도 운철로 된 동전 크기 원형 펜던트가 발견되었고 기원전 1500년 우가리트 지역에서 줄토된 금장 철제도끼 또한 운철로 만들어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각골 문자와 청동기 유물로 유명한 중국 고대 왕조 상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운철 도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운철로 만들어진 가장 최고의 보물은 기원전 1350년 투탕카멘의 단검입니다. 미라 옆에 놓여있던 단검 2개 중 하나는 날이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덮개는 표범이 가재를 사냥하는 아름다운 문양이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철검으로 절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보물로 3000년 넘게 녹이 슬지 않는 예리한 날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손잡이는 반투명 파이앙스와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미세한 점자형 요철, 보석이 촘촘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모나리자와 투탕카멘 단검 둘 중 한 개를 가질 수 있다면 개인 취향이지만 단검을 선택하고 싶네요. 2016년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과 이집트 박물관 연구진은 해당 단검을 X선 형광 분석법 등의 비파괴 검사를 시행했는데 니켈 10.8%, 코발트 0.58%가 함유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들은 세 개의 주요 철질 운석들과 성분을 비교했는데 페루의 탐보케마도 운석과 가장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후보에 제외되었고 이집트 주변 운석들과 그 성분을 대조해 해안도시 메르사 마트루에서 발견된 카르가로 명명된 운석과 성분이 가장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운석철 유물들이 모두 심하게 부식된 반면 투탕카멘의 단검만 너무 멀쩡한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이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을 가공했는지도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운철 덩어리를 떼어낸 뒤 1000도가량 온도로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돌 망치로 두드려 펴고 접고 압착하고 다시 가열, 두드림 압착을 반복하는 열간 단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고함량 니켈이 포함된 운철에 산성 질산운으로 표면을 닦아주는 에칭 작업을 하면 특유의 환상적인 격자 무늬 혹은 물결 무늬의 위드만슈타텐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투탕카멘 단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애지중지 에칭 작업으로 단검을 닦아주면서 다마스쿠스 칼날처럼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다는 쓸데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중세 최고 명검 다마스쿠스 검은 인도의 우츠강을 이용했는데 다량의 탄소와 미량의 바나듐, 몰리브덴이 혼합되었습니다. 우츠강은 현재는 소실된 특별한 방식으로 철을 재련하여 탄소 농도체에 따른 미세한 편석 현상으로 아름다운 물결 혹은 장미 무늬가 나타납니다. 반면 현재 판매되는 다마스쿠스 칼들은 탄소 농도가 다른 주철과 연철을 접세 가공해 우측강의 물결 무늬만을 흉내낸 것일 뿐
다른 원리입니다. 마치 자연미인과 성형미인의 미세하지만 크게 느껴지는 기품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기원전 11세기 이집트 신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이집트의 철제 유물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투탕카멘의 단검은 당시 최고의 철제 기술력을 보유했던 히타이트 제국으로부터 외교적 왕실의 선물로 이집트로 들어온 게 아닌가 추측하는 고고학자들이 많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광개토 대왕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수필룰리우마 1세인데 마침 투탕카멘과 제2기간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자 히타이트는 독점적인 철기 생산 능력으로 무기를 제작했고 강력한 파괴력의 전차 부대를 운영하면서 결국 기원전 1274년 기존의 절대 강자 이집트와 카데시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람세스 2세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신왕국의 최전성기를 누리던 40세의 자신감 넘치는 람세스 대왕은 북부 산악지대의 대장장이 촌뜨기 히타이트를 손봐주기 위해 친히 카데시로 원정을 떠났지만 예상외로 강력한 히타이트에게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신기술을 가진 슈퍼루키와 노회한 전통 챔피언에 물러설 수 없는 격돌이자 찬란했던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시대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대규모 전차 부대가 주력이었는데 세련미 넘치는 이집트 전차는 바퀴날이 매우 얇고 운전수와 공격수 두 사람만 탑승하므로 빠른 스피드가 장점이었습니다. 반면 히타이트 전차는 3명이 탑승하고 바퀴가 굵으며 철기 무장으로 느리고 투박하지만 강한 타격력이 장점이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고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인 카데시 평화조약을 통해 히타이트 공주와 람세스 2세가 결혼하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람세스 2세는 판정패당해 이집트로 철수했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잃어버렸으나 카르낙 신전벽화에는 혼자서 히타이트군을 괴멸시켰다는 무용담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당시 최강자 람세스를 물리칠 정도로 강력했던 철의 제국 히타이트는 언제부터 어떻게 강철을 만들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재련 강철 유물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는 해답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만들어진 재련철은 귀하기도 했거니와 거의 모두 녹슬어 부스러져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실상 남아있는 것은 거의 모두 청동기 유물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봐도 최초의 재련 강철 유물은 사이트마다 서로 다르게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12세기 이후의 것들이었습니다. 미국 피고트 교수는 트랜스조르단 지역에서 발견된 기원전 12세기 철 팔찌와 발찌 세트가 고온 침탄법이 사용된 재련철임을 밝혀내고 가장 오래된 강철 유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터키의 운살 얄신 교수는 기원전 12세기 히타이트 철검이 가장 오래된 강철 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기원전 1000년경 누리스틴 장검 혹은 기원전 700년 전 예루살렘 베레드 에리코 지역에서 발견된 철검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에서 철을 재련한 것이 기원전 16세기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재련철로 만들어진 최초 유물들은 모두 4,500년 후의 것들 뿐입니다. 사실 철의 왕국이란 칭호는 유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수만 점의 히타이트 점토판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체코의 언어학자 베드리크 후로즈니가 1930년대 히타이트 문자를 해석하는 데 성공하면서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점토판들의 주요 내용은 금, 은, 주석, 구리, 양모, 향신료 등의 무역 거래 대금 증명서가 대부분이었으며 하티 지역은 청동기 철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활발하게 타 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던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특히 퀼테페 지역은 기원전 16세기 이전 하티 문명의 초창기 중심 도시인 카네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히타이트 점토판들 중 가장 오래된 퀼테페 텍스트가 발굴되었는데 운석철은 아무트, 재련철은 아시우로 구분되어 언급되며 당시 운석철은 금의 4배 가격으로 거래될 만큼 귀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1630년경 하투실리 1세는 하티 왕국의 수도를 무역의 중심지 카네사에서 철기 생산 도시 하투샤로 천도했는데 이때부터 주변 지역을 평정하며 진정한 히타이트 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투샤는 왕국 중앙에서 벗어난 위치, 건물을 세우기 힘든 가파른 절벽과 산봉우리가 많은 지형, 게다가 고원지대의 심한 일교차까지 왜 이런 험한 곳에 수도를 만들었는지 학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바로 철 생산의 핵심,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초창기 히타이트의 원시적 노예는 산소를 공급하는 풀무가 존재하지 않아 철관 속을 녹일 만큼 화력에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투샤의 북쪽은 흑해와 폰투스 산맥이, 남쪽은 지중해와 토로스 산맥이 위치하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산맥을 거치며 덥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팬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정 시기 맹렬하게 불어오는 덥고 건조한 바람이 풀무의 역할을 대신해 겨우겨우 노의 온도를 높일 수 있었고, 때문에 하티인들은 바람을 최고신 태슈브로 섬겼습니다. 기원전 12세기 정체불명의 바다민족의 히타이트가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하투샤는 독점적 재련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한편 2008년 점토판 문서로만 확인되었던 재련철의 실제 흔적이 일본 고고학팀에 의해 하투샤 근방 카만칼리 회이크 유적지에서 명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카만칼리 회이크는 직경 300m, 높이 16m의 언덕으로 지층이 층층이 철기, 청동기, 신석기 시대별로 묻혀 있어 히타이트 문명의 발전 양상을 잘 보여주는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지층을 발굴해 보니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수천 년간 재련 작업이 이어져 오던 고대의 제철소 장소임을 확인했고, 아카누마 히데오 교수는 기원전 1800년경 지층 3B에서 재련된 강철 슬래그 조각들을 확인함으로써 하티 문명에서 세계 최초로 강철이 만들어졌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기원전 17세기 퀼테페 문서의 시기와도 정확히 일치해 고고하게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생각보다 히타이트 문명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